2017년 5월 필리핀 남부의 한 도시가 순식간에 전장의 한복판으로 변했습니다. 이 도시는 말라위였습니다. 말라위는 7,000개가 넘는 섬으로 이루어진 필리핀 가운데 유일하게 무슬림 인구 비율이 높은 만다나오 지역의 중심지 중 하나였습니다. 평소에는 시장과 모스크가 밀집한 조용한 도시였지만 그해 5월 이곳은 동남아시아 현대사에서 가장 치열한 시가전의 무대로 기록됩니다. 말라위 전투는 어느 날 갑자기 벌어진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 지역에는 수십 년 동안 계속된 깊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카톨릭인 필리핀에서 민다나오 지역만큼은 역사가 달랐습니다. 여기에는 모로족이라 불리는 무슬림 공동체가 오래전부터 살고 있었고 그들 중 일부는 독립국가를 꿈꾸며 반군을 조직했습니다. 1970년대에 MNLF 이후에 MILF 같은 강력한 무장단체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이후에는 아부사야프와 마오테 그룹 같은 보다 급진적인 무장 조직이 생겨났습니다. 이 조직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단순한 분리주의 세력을 넘어 국제적인 테러 조직과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부사야프는 알카에다와 연결되어 있었고 마오테 형제는 중동에서 확장하던 이슬람 국가 즉 IS에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IS는 새로운 지부를 세계 각지에 만들고 싶어 했고 민다나오에서 세력을 키우던 이 단체들은 그 야망과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 인물은 이슬론 하피론이었습니다. 그는 필리핀 내 IS 지부의 지도자로 지목된 인물이었습니다. 필리핀 정부군은 그가 말라위에 잠입했다는 첩보를 입수했으며 5월 23일 특수부대가 그를 체포하기 위해 은밀하게 도시에 진입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작전은 반군에게 들켰고 실패와 동시에 도시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특수부대의 작전이 발각되자 마오테 그룹은 즉시 행동에 나섭니다. 반군 수백 명이 도시 전역에서 동시에 봉기했고 시청, 경찰서, 병원 같은 주요 시설을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옥에 쳐들어가 수감자 100명 이상을 풀어주고 도시 중심부의 성당을 불태우고 곳곳에 IS 깃발을 내걸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말라위는 반군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부시는 완전히 다른 세계로 변했고 정부군은 혼란 속에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초기에 필리핀 특수부대와 경찰이 대응했지만 반군의 규모와 준비 상태가 정부의 예상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저격수들이 건물에서 도로를 내려다보며 진입하는 군을 차단했고 폭발물이 곳곳에 설치되어 장갑차가 진격하는데도 큰 위험을 초래했습니다. 초반 전투에서 필리핀군은 20명 이상의 사상자를 내며 후퇴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필리핀 정부는 즉시 계엄령을 선포했고 이전까지는 남부 지역 일부의 문제라 여겼던 싸움이지만 이제는 국가 전체의 안보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정부군은 해병대, 육군, 특수부대, 폭발물 처리반 등 모든 전력을 투입하여 도심을 되찾기 위한 대규모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말라위 시가전은 마치 이라크 모술 전투의 축소판도와 같았습니다. 반군들은 집과 건물 내부에 폭탄을 설치하고 골목마다 저격수를 배치했으며 건물과 건물이 지하 통로로 연결되어 있어 정부군이 건물을 점령해도 반군이 다시 입구로 돌아오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필리핀군은 거의 매 건물마다 폭발물을 제거하고 모든 방을 하나하나 수색해야만 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군인이 부상을 당하거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부군의 장갑차와 보병은 건물 벽을 두르며 전진했습니다. 골목이 너무 좁아 M113 장갑차가 지나가기 힘든 구간에서는 군인들이 방패를 두고 건물을 향해 돌진해야 했습니다. 건물 하나를 확보하는데 하루가 걸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 시내 중심부의 바시랑 지역은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정부군은 반군의 저격과 폭탄 공격으로 큰 손실을 입었지만 반면 반군 지도부 역시 이 지역의 은신에 있어 전투는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투가 길어지는 동안 정부군은 전략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특수부대 저격팀이 투입돼 반군의 저격수를 하나씩 제거했고 드론과 정찰용 무인기를 활용해 반군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했습니다. 공군의 정밀 타격도 늘어났고 도시 전역의 주요 거점들이 조금씩 정부의 통제 아래로 들어왔습니다. 전세는 서서히 뒤집히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전환점은 10월 16일 정부군은 중심부 건물에 숨어있던 반군 지도자 이슬론 하피론과 오마루 마테오를 동시에 포착하고 사살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말라위 사태의 정신적 지도자이자 반군을 결집시키는 핵심 세력이었습니다. 이들이 사망하자 반군은 급격하게 흩어지고 내부 통제력을 잃었습니다. 잃을 것이 없어진 일부의 반군은 자폭 공격을 시도하며 마지막 저항에 나섰지만 정부군의 거센 압박을 견디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10월 23일 필리핀 정부는 공식적으로 말라위 해방을 선언하였습니다. 이 전투는 153일, 즉 5개월 동안 이어진 필리핀 현대사의 가장 길고 잔혹한 시가전이었습니다. 말라위는 해방됐지만 도시는 폐허가 됐습니다. 전투로 건물의 90% 이상이 파괴됐고 수천 명의 민간인들이 집을 잃었습니다. 필리핀군은 168명이 전투에서 목숨을 잃었고 반군은 1000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체포되었습니다. 이 전투는 필리핀 정부의 승리였지만 도시의 파괴와 민간인의 피해는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았습니다. 말라위 전투는 동남아시아 현대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 안에 뿌리 깊게 존재하던 분리주의와 극단주의가 어떻게 국제적인 테러 조직과 결합해 폭발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시가전의 복잡성과 위험성, 그리고 현대전에서 드론과 정밀 타격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도 명확하게 보여줬습니다. 무엇보다 이 전투는 필리핀뿐이 아니라 동남아시아 전체가 마주하고 있는 안보 문제의 단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극단주의 세력은 사라지지 않았고 남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무장단체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말라위가 되찾은 평화가 오래 지속될 수 있을지 아직 아무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